우리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준 한가 사태.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장을 뒤흔들었고, 그리고 그 사건의 내막이 드러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죠. 충격적인, 상황들, 그리고 여러 진술들을 듣다 보면, 저도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지만,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하고 놀라운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조금 불편한 단어가 귀에 들어오곤 합니다. 이번 하한가 사태 관련한 종목에 관해서 가치 투자다라는 표현이 간간히 등장하곤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으리라,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치 투자에 있어서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토크에서는 가치 투자에 숨겨져 있는 그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 투자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끝까지 알차게 경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하한가 사태 관련한 뉴스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뉴스들 하나하나가 다 충격적이죠. 가수 임창정 씨는 매일같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좀 충격적인 뉴스들의 주인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관련한 투자 회사 관련자들의 여러 인터뷰들 듣다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가치 투자 종목이다, 가치주다, 저평가된 종목이다, 자산주다, 이러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이건 가치주기 때문에 사서 제 가치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투자다라는 취지의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그 단어를 볼 때마다 또는 들을 때마다 좀 사실 솔직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번 주가 상승 보게 되면요, 이게 그냥 가치주의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과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좋게 표현하면 재평가다, 릴레이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주가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어딘지 모르지만 그 순간부터는 가치주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러한 착각, 주가가 상승한다, 저평가된 가치주였는데 이게 주가가 상승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치주다라고 어떻게 보면 착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과거 역사 속에서도 경험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과거 역사 속에서 있었다고? 여러 번 있었는데, 자, 이 일이 아마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를 보실 때마다 한 번 정도는 접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요, 199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저퍼주 열풍과 저 PBR주 광풍입니다. 이게 조금 지금 상황하고 비슷한 부분이 좀 있어요. 자, 1990년대 초반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992년에 한국 주식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처음으로 증시가 개방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때 당시 30년 전이네요. 30년 전이면 저 몇 살이야? 완전히 새파랗게, 주름도 없고 막 그럴 나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당시 투자자들에게는, 우리 애청자님들도 엄청나게 젊어지셨겠죠. 그 시절의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투자 기법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가 하고 있다는 가치 투자 방식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 방법 중에는 퍼라는 방법이 있고, PBR이라는 방법이 있대. 근데 이거 우리 이제는 상식이잖아요. 지금은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쇼킹, 서프라이즈한, 와, 이거 완전히 신문물 같은 엄청난 투자 기법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 조선이 서양 양의선,
양희선을 처음 만나고 뭐 괴종시계를 봤다가 깜짝 놀란 것처럼 엄청난 충격을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저 투자 기법, 저 퍼주, 저 PBR에 투자는 투자 방법이 90년대 초중반 우리나라 증시를 뒤흔듭니다. 그때 당시 대표적으로 폭등했던 종목 중에는 한국통신공사, 이게 지금 SK텔레콤일 겁니다. 그리고 태광산업, 이거 옛 태광산업, 그리고 옛 대한화성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 종목이 처음에는 저 PBR 종목이 맞았을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여기가 92년, 93, 94, 95, 96 이렇게 있는데, 요때 혹은 뭐 이게 재평가 받으면서 어느 정도 상승할 때까지는 저 PBR 종목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주가가 상승해서 10배 이상 상승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과연 저평가 종목일까? 지금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혹은 우리 저의 애청자분들의 상식으로는 저 정도 되면 버블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때 당시 투자자들은 한 번 저 퍼주는 영원한 한 번 저 PBR은 영원한 저 PBR.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한 번 뭐는 영원한 뭐 그런 거 있죠. 이런 이제 완장을 두르고요. 주가는 90년대 중반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급등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적정 수준을 넘어간 이후에는 과연 그게 가치 투자일까요? 아니죠. 거기서부터는 가치 투자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완장을 처음 두를 때는, 완장 두를까요? 가치주라는 완장을 딱 둘렀는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가치주라는 완장이 색깔이 맞을까요? 아닐 겁니다. 점점 달라져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투자자들은 저 퍼주나 저 PBR주를 한번 완장 두르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러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30년 지난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시장 어떤 쪽에서는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완장 색깔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퍼가 옛날에는 정말 심한 종목들 많았어요. 1에서 5배. 지금 생각해도 싸고, 그때 당시로도 싸고, 그 정도 수준이겠죠. PBR 0.1배에서 0.5배라고 할까요? 이런 종목이 있다. 이럴 때는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평가 가치주라는 완장을 둘러줄 수가 있죠. 완장을 둘러줬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주가 상승을 타고, 점점 이렇게 바닥만 기던 애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재평가라는 명분과 함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밸류에이션 레벨이 아주 극단적인 저평가가 아니고 뭔가 합리적인 수준까지 퍼 10배, PBR 1배 요런 어떻게 보면 야, 저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수준 오케이 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요. 자, 그런데요. 주가란 게 신기한 게 모멘텀이 붙잖아요. 그러면 유동성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영역에 들어서느냐? 버블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버블 영역에 들어서게 되면 앞서서 언급드렸던 저 퍼주 광풍, 저 PBR주 광풍 때 주가가 10배 이상씩 뛰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퍼가 1에서 5배였던 주가다 그러면 20에서 50배까지도 갔을 거고, 심한 경우에는 100배까지도 갔었을 거예요. 20배 가까이 올라간 종목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보면 야, 저거 좀 과한데? 여러분들도 느낌이 오시죠? PBR 0.1에서 0.5배다? 그러면 이거 1에서 5배. 심한 경우에는 2에서 10배까지 올라가게 되죠. 버블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같은 버블이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회사가 뭔가 우리 회사는 성장이 있어요. 엄청난 성장률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몇 년 뒤에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그 버블 영역의 주가 수준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밑에 예, 견고한 펀더멘탈이 올라오기 때문에 예, 주가 상승의 명분이 예, 세워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게 없어. 우리 회사는 그냥 똑같아 한다면 아무리 가치주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버블 영역에 들어왔다. 그 순간부터는 이건 가치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버블이라는 완장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30년 전에 경험했던 저퍼주 광풍 그리고 저 PBR주 광풍에서 경험했던 그런 착각을 요즘 주식시장 한 구석에서 예,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씁쓸한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수록 뭔가 예, 색깔을 바꿔주고 완장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그 종목들을 보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히려요, 우리가 버블 영역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뭐 이번 건도 그렇고 아마 1년에도 여러 번 여러분들 보게 되실 거예요. 뭐 올해만 시끌벅적한 거 아닙니다. 매년 보면 한 열 몇 종목씩 시끄러워요. 뭐 평균 한 달에 한 종목씩은 시끄럽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종목들 보면 시끄러워서 보면 어느 순간 주가는 버블 영역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뭐 저희 책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의 책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치 투자 관련한 책들 보신 분들 많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와, 이 종목 좀 싼데? 이 종목 좀 비싼데? 가늠하실 수 있어요. 다. 그런데 아무리 따져도 저 회사는 버블이야 라고 생각이 되면요, 그 종목은 다단계 논리로밖에 주가가 설명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새로운 유동성이 계속 들어와야 하지만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예, 그러한 명분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심한 종목이다. 예,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밑에 받쳐주는 펀더멘털이 약해요. 이러한 종목들은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시장에서 뭐 1년에 열 몇 번 발생하는 그러한 종목들, 한 달에 한 종목꼴로 접하게 되는 그러한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그 종목들의 그 괴로워하고 포모 증후군에 빠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강 건너에 저기 멀리 뭐 남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은 버블 영역까지 넘어가지 않은 그쪽 영역 아닌 종목들이 훨씬 많거든요. 예, 그런 종목들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 이번 하한가 종목 사태 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토크 이야기 드릴 때 단어를 순화하다 보니까 예,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종목 보실 때 만약에 쭉쭉 올라가는 버블 종목 만났다? 그러면 저기 강 건너, 예, 강 건너 남의 일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